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창업TV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딜을 진행 중인데 판매량이 없습니다. 왜 안 나가는 걸까요? 라고 하는 또 문의를 주셨었어요. 이 문의는 저희 카운셀링 메일 오픈된 거 아시죠? 그래서 1대1 카운셀링이라고 해서 판매하시면서 고민하는 거, 궁금한 거 질문을 주시는 저희 이메일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하여 1대1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담창을 열었는데요. 저희 교육센터 허브에 들어가시면 이메일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도 한 다음 달부터는 팝업창으로 안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현재 슈퍼딜, 여러분들 셀러딜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 슈퍼딜에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폼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하셔서 나는 정말 특가 상품으로 최저가와 특장점을 갖춘 굉장히 타 판매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슈퍼딜의 조건에 맞으실 거예요. 그 상품을 ESN 플러스에다가 슈퍼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청을 하셔서 행사까지 나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데 저희한테 1대1 문의로 현재 판매량이 없다라고 왜 안 나가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입과 전환율이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보셨냐? 그래서 실제로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가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 소비자분들이 내 상품에 접속을 했던 접속 수, 그리고 페이지 뷰, 몇 분이나 접속을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지마켓 옥션에 오픈된 서비스가 있죠. 제가 지금 ESN 플러스로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해보시면 왼쪽 메뉴에 슈퍼딜 신청 관리라고 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슈퍼딜을 우리 셀러분들이 직접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시면 통계 베타라고 메뉴가 생겨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접속을 해보면 오늘의 판매 현황, 판매 실적, 유입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입 분석에 들어가면 상품이 만약에 이런 경우예요. 이분이 슈퍼딜의 행사를 참여했던 기간도 있을 거고 해당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12월 한 달 동안에 12월 한 달 동안 월간 데이터로 보고요. 12월로 만약 행사에 참여한 상품이 이 상품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걸 복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상품에 대해서 슈퍼딜 참여했던 상품에 대해서 상품별 주요 동선 유입 현황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와서요. 슈퍼딜 참가 기간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달로 저는 잡아볼게요. 슈퍼딜은 최대 일주일까지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상품 번호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상품 번호 그리고 검색하기. 자, 이거는 12월 달로 잡을게요. 네,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당 슈퍼딜에 참가했던 상품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슈퍼딜 기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해당 상품의 전체 UV, 이 UV는 페이지 뷰, 그러니까 페이지를 몇 번이나 고객분들이 조회를 했는지 상세 페이지의 조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입당 판매율이라고 하는 게 보여질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지고 있는 거는 테스트되는 상품이에요.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지마켓 옥션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또는 저희 교육 진행하는 분들이 테스트로 할 수 있는 아이디로 접속한 페이지예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해당 뭐 기타 렌탈이라고 되어 있는 뭐 일종의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잠깐 등록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회했을 때는 이 상품은 실제 라이브 되고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겠죠. 해당 상품의 페이지 뷰 수가 나올 거고 실제로 상품의 판매라고 하는 건수, 금액, 수량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유입당 판매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판매된 건수 기준에 나누기 페이지 뷰 그리고 백분율로 곱하기 100을 하면 페이지에 대해서 유입당 판매율이 이렇게 찍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분이 질문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슈퍼딜을 참가했던 기간에 판매량이 없었냐.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뭘 물어볼 수 있냐면,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유입이 있으셨냐. 참가 이전과 그 참가 기간 동안에 유의미한 고객의 페이지 뷰 숫자가 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그 이전에는 하루 평균 접속자, 즉 페이지 뷰가 100 조회수뿐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슈퍼딜에 참가가 되고 나서 갑자기 100이었던 조회수에 대한 페이지 뷰가 1000으로 증가했던가 또는 2000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유의미한 의미가 발생될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환율이에요. 실제로 내가 전환율이 이전 데이터를 보니까, 이전 데이터란 얘기는 행사 이전에 평균 한 달치를 보니까 그 한 달치가 매일 평균 하루에 100명씩 들어오는데 판매되는 전환수가 한 10건 정도가 팔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품의 변화가 없었다거나 또는 지금 상품의 판매 금액이 변화가 됐었겠죠? 그러면 전환율을 한번 보니까 행사 기간 동안의 전환율이 10%였던 게 가격을 할인하고 보니까 15%가 되고 나서 전환에 대한 건수가 1000에서 150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슈퍼딜을 진행했는데 판매량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은 자사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나는 기존에 이만큼의 증가의 유입을 받았고 기존 전환율이 10%면 그 10%가 유지돼서 10% 이상의 전환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판매자분들이 판매하시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ESM 플러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신 것처럼 슈퍼딜과 그리고 통계라고 하는 메뉴가 발생되면서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외부 솔루션들을 좀 활용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오픈셀러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 또는 이미지를 조회하고 있는 나누미넷 같은 이러한 솔루션을 제가 추천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G마켓 자체적으로도 통계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내가 지금 현재 광고를 집행하거나 또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먼저 셀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 중에 포인트는 유입과 전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할 때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즉 셀러분들한테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런 엑셀을 좀 나와드렸었어요. 이 엑셀을 쉽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클릭률이에요. 우리 클릭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이미지는 뭐죠? 클릭률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이미지는 썸네일 이미지, 대표 이미지죠. 대표 이미지의 기본적인 공식은 하얀 배경에 누키 상품의 이미지를 노출하는, 즉 직관적인 이미지의 기본 이미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출 이미지형이라고 해서 연출형 썸네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자님들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표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누키컷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 상품은 좀 사용할 때 특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장면을 연출컷으로 담을 거냐, 이걸 상당히 많이 고민할 거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뭐냐?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생각하는 누키컷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누키컷으로 진행한 일주일 이상 약 한 달 정도의 데이터를, 클릭률 데이터를 뽑는 거야. 어떻게 뽑을 수 있죠? G마켓 옥션에는 CPC 광고가 있죠. 그 CPC 광고는 노출당 임프레션 수만큼 그 다음 고객이 클릭한 수를 비율을 따져서
클릭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클릭률을 평균적인 동일한 고정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클릭률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고객분들이 검색 결과에 보여지는 내 썸네일 이미지가 누기컷이 조금 더 클릭률을 많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연출형이 오히려 클릭률을 더 높게 가져갔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오차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해당 키워드와 명확한 상품, 그리고 노출된 기간, 그리고 적절한 순위 유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만약에 A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키워드가 만약에 휴대폰 케이스인데 휴대폰 케이스의 순위가 3등으로 평균 유지를 하면서 진행됐던 결과와 반대로 B를 진행했을 때 휴대폰 케이스가 아니라 아이폰 휴대폰 케이스로 진행한 결과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출된 평균 순위에 따라서도 클릭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동일시한 형태에서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내가 썸네일의 클릭률이 증가가 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할 때 이런 표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표는 제가 드리지 않으셔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존의 대표 이미지가 운용됐던 데이터, 그 다음에 만약에 변화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화가 있는 이미지의 클릭률의 평균 순위와 노출 기간, 클릭률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오히려 나의 판매에서 고객을 당겨올 수 있었는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CTR 분석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이미지 분석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분들이 내 상품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초기에는 G마켓 옵션이 통계값이 메뉴에 기본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광고를 집행하는데 광고의 효율이 없어요, 주문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일반적으로 CPC 광고 같은 경우는 클릭 수를 잡아주죠, 리포트에서. 하지만 CPP나 이러한 광고에서는 고객이 내 상품 페이지에 접속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미지를 호스팅화 시켜준 거에 주간 리포트를 제공하는 그런 외부 호스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추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외부 호스팅을 쓰면 보안 문제가 좀 취약하거든요. 또는 트래픽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상품의 하나 정도는 테스트할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미지의 분석이 그러한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전환율 분석이 CVR이라고 하는 이 전환율 분석이 통계로 가능하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 이미지 분석은 전환율로 분석을 하시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려요. 그래서 전환율 분석은 내가 상품 페이지가 유지되고 있거나 또는 가격을 할인했거나 페이지 내에서 이벤트를 추가했거나 사은품을 준다던가 다양한 이런 퍼포먼스들을 적용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전의 전환율과 그 이후의 전환율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교육 주제로 어떤 내용을 담았었냐면 그때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사은품 이벤트가 구매 전환율에 영향을 끼칠까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은품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 페이지를 약 일주일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하고 교육하면서 요거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나서 사은품을 제가 속장갑이었죠. 장갑 페이지였는데 속장갑을 사은품으로 제시를 하고 또 일주일을 측정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데이터가 10%였던 게 20%로 전환율이 상승되더라. 유입은 동일한 유입을 가졌어요. 왜냐, 광고비가 사용되는 광고비가 동일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유입 숫자는 동일했지만 전환율이 2배수가 이상이 증가가 돼서 그만큼 매출이 올라갔다는 것을 결과치로 확인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은품에도 어차피 팔리는 건 동일해, 사은품에 대한 비용만 발생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테스트를 꼭 해보셔라. 이거는 상품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품에 적합한 사은품이나 혜택이나 또는 페이지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이처럼 전환율이 이전과 이후가 증가된 걸로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오늘부터 해볼 거는 지마켓의 베스트를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보면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분들의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상품 페이지에 이러한 장점을 변화를 시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마켓의 12월 기준으로요, 베스트 조회수를 보니까요,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게 패션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롱패딩,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 상품이다 보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이 쿠폰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배송 상품으로 보니까요, 롱패딩 제품이 지금 조회수가 1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귤, 물티슈 순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지마켓의 롱패딩을 검색한 결과에서의 최우수 판매자, 즉 상위 판매자를 한번 보려고 해요. 들어가 볼게요. 확인해 봤더니 패션 롱패딩 검색 결과는 지마켓 검색 결과 중에 가장 지마켓 랭크 순을 반영된 노출 수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던 제품을 보니까요, 카카오 땡땡땡의 겨울 시즌 세일 티셔츠였습니다. 상품을 한번 같이 실제로 볼게요. 제가 지마켓 접속하고 있죠. 롱패딩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제가 오늘 교육을 하고 있는 화면 자체가 이제 PC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PC로 검색을 해보시기도 하고요, 모바일로도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지마켓 같은 경우는 롱패딩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쇼핑을 하시는 고객들은 모바일의 조회수가 약 70%에서 80% 이상, 뭐 90%까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패딩이라는 제품은 반드시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보셔서 어떻게 상품들이 노출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롱패딩 검색 결과고요. 스크롤 쭉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하단부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상품이 보여지죠. 아까 보신 것처럼 쭉 내려볼게요. 쭉 내리면 PC도 역시 이렇게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지금 제품이 썸네일 하나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장표 이 PPT에는 썸네일이 이렇게 검은색 롱패딩이었던 거 보이시죠? 동일한 상품이죠. 맞나요? 14,240원으로 할인되고 있고요. 역시나 가격 할인이 더 됐네요. 동일 상품이 아닌가요? 동일 상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할인을 했고, 그리고 상품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동일 상품이, 저도 지금 상품 이미지가 바뀌어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뒷번호가 59입니다. 네, 동일한 상품 맞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분이 팬츠, 롱패딩까지 티셔츠까지 다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을 좀 보면 롱패딩도 팔고 있는데, 지금 롱패딩이 시즌이 끝나서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패딩 베스트하고 집업, 자켓, 롱패딩 있네요. 네, 있고 티셔츠 위주.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뭐가 바뀐 것 같아요? 롱패딩을 팔던 판매자가, 제가 지난주에 캡처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상품이 바뀌어 있죠. 맞습니다. 전환율이 높은 상품으로 대표 상품을 선정을 했다. 그리고 대표 상품으로 선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썸네일 이미지와 키워드를 아마도 롱패딩이 아니라 티셔츠로 변경해서 가는 거야, 이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롱패딩은 이제 시즌이 끝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서는 이렇게 자켓 위주로, 보면 경량 패딩과 자켓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상품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접속했을 때 상품 페이지를 등록했던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아마 상품을 등록한 시점은 좀 오래된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판매 수량도 높고 판매 상품 평도 높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옵션의 선택을 보니까 남성 팬츠 이렇게 선택하는 게 1번 옵션. 그 다음에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이걸 1.0 방식이라 했는데 지금은 1.0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그냥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옵션을 추천 옵션 혹은 직접 입력형을 사용했다. 그 중에 이분은 3개 조합 상품 옵션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려가 볼게요. 상품 페이지를 보시면 쿠폰의 이벤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의 옵션들이 선택 리스트로 보여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전체 약 50개 상품을 진열한 것 같아요. 쭉 보시면 50개 정도의 제품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50개까지네요. 그 다음 상품을 고객분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겠죠. 이때 페이지가 새로 나오면서 이렇게 새로 나오면서 디테일 컷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자, 이 방식을 우리는 HTML 방식으로 작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 셀러분들이 상품 페이지 이 내부에 HTML 작성 영역에 HTML 코드로 입력을 해서 만든 페이지예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를 좀 보여드리면 자파 카테고리입니다. 자파 카테고리도 롱패딩의 랭크에서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랭크 12에 있는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운동화가 실제로 지마켓에서 고객분들이 남성 뭐 신발, 나이키 신발 이게 아니라 운동화라고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화 키워드가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데 역시 지마켓 내에서 제가 운동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쭉 내려서 주목할 만한 상품 봐야겠죠? 지나갔나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요 해당 상품을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지마켓 베스트 상품입니다. 슈즈 스마땡이라고 하는 판매자신데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패션 쪽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첫 번째 옵션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썸네일이 바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그룹핑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마켓에 이분은 그룹핑 작업으로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상품 1번, 2번, 3번, 4번 50개 상품을 한 상품씩 각각 상품에다가 다 묶어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그룹핑을 했을 때 추천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패션 같은 경우는 색상과 사이즈를 추천 옵션으로 선택해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에 내 보면은 지금 별도로 판매자분들이 HTML로 작업하지 않더라도요. 선택 리스트가 한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를 눌렀을 때 팝업 창이 띄어지죠. 요거는 판매자분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룹핑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상품의 옵션에도 그룹핑이 보여지고요. 상세 페이지에도 그룹핑이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야. 그다음 그룹핑이 끝나면 페이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패션 자파 쪽은 그룹핑이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가 보여져요. 초기에는 모두 다 상품 페이지가 먼저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룹핑이 아래 보여졌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셀러분들이 패션 쪽은 오히려 선택 리스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요청이 있으셔서 요게 패션 쪽 자파 상품들은 그룹핑이 위에 먼저 보여진 다음에 페이지가 먼저 보여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션과 자파 쪽은 상위 판매자분들이 페이지를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옵션을 짜서 추천 옵션이든 또는 직접 입력형이든 옵션을 내가 만든 형태에서 상품을 구성하는,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서 웹디자인 즉 HTML을 활용해서 팝업 창을 내가 띄우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야.
두 번째 방식은 방금 보신 것처럼 또 많은 판매자님들도 패션과 자파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상품을 하나씩 등록을 하고요. 하나씩. 그리고 ESN 플러스의 상품 관리에 가시면 상품을 선택한 다음에 그룹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설정을 하면 이 상품과 대카테고리, 즉 대분류라고 합니다. 대분류 내에 있는 상품군들을 내가 골라 담아서 같은 그룹으로, 즉 앞서 보셨던 옵션처럼 보여주게 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하시는 제품이 디자인적 위주보다는 상품의 단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상품의 본질을 더 중시한다라고 하면 그룹핑에 오히려 더 어울릴 거고요.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과 같이 패션 의류예요, 인테리어 제품이에요 하시는 경우에 선택 리스트의 이미지를 조금 더 연출 컷으로 보여주거나 디자인을 가미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HTML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HTML 활용하는 거는 물론 이제 웹 디자인을 조금은 아셔야 돼요. 네, 섞어서 할 수 있어요, 은서님. 네. 채팅창에 이제 은서님께서 질문 하나 주신 거는 두 가지 방식 섞어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룹핑을 적용할 때 HTML을 활용을 못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추천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룹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질문을 또 만들어 왔잖아요. 그쵸? 은서님이 질문을 주실 줄 제가 알고 미리 질문을 가져왔는데, 어떤 경우냐면 추천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그룹 생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등록한 상품들이 보이시죠? 등록은 상품을 해놨는데 프린트 가능 구두 상품 페이지라고 제가 가짜로 등록한 상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품을 체크해서 그룹 생성을 누르면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해당 상품의 옵션을 선택 옵션을 추천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주문 옵션 설정 시 추천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그룹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ESN 플러스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품 등록에서요, 상품 등록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전 등록했던 거를 시간상 수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쭉 내렸을 때 지금 여기 카테고리가 티셔츠, 라운드 티셔츠 카테고리로 잡혀있죠.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주문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티셔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있고 색상도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에 추천 옵션을 사용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메뉴를 한번 더 눌러보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선택형, 2개 선택형, 3개 조합 선택형,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텍스트형까지 다 가능해요. 만약에 2개 조합형으로 해서 색상하고 사이즈만 조합해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2개 조합 선택형하고 항목 선택하기를 눌렀어요. 그럼 첫 번째가 색상 사이즈예요. 그런데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요. 색상 먼저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나는 사이즈가 아니라 프린트 종류를 고르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이 옵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걸 안 쓰고 그냥 선택형으로 놓고 직접 입력을 들어가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디자인 선택, 그 다음에 01번 해골 디자인, 02번 하트, 03번 곰돌이,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만들고 나서 옵션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추정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 그룹핑을 생성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옵션을 선택할 때 만약에 내가 디자인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합 선택형을 누르고요, 여기서
텍스트형, 자, 여기서 세 개 조합 선택을 누르고 항목 선택 들어가고요. 여기서 자, 색상을 선택을 하고 색상에서 직접 입력형에 해골 핑크 해골 블루 이처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색상 그리고 사이즈 이를 선택을 하시면 추가, 그러면 이 상품에서는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자, 모르셨죠? 뭐냐면 색상에서 여기서 직접 입력형으로 여기다가 또 다시 한번 디자인 선택을 넣잖아요. 그럼 이건 그룹 생성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룹 생성을 안 하고 HTML로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를 은서님처럼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 제가 말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놓은 거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제가 직접 해놓은 거거든요. 자, 요거는 사례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 상품은 아니고 지금 사례입니다. 투투삭스라는 판매자님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양말을 판매를 하시고 있고 양말 1번부터 3번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색상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1번 상품, 색상, 그 다음에 양말. 보시면 양말인데 이분이 직접 입력형이 아니라 여기다 쓰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룹핑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룹핑 가능하고 여기서 팝업 링크까지 가능하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분은 그룹핑도 활용하고 싶으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이러한 아이콘 같은 거 넣어주면서 1단 형식으로 HTML을 또 활용하고 싶으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추천 옵션을 사용하되 추천 옵션을 사용하시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입력으로 사용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이거는 제 상품이네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색상을 그냥 블랙으로만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추천 옵션으로는 사이즈가 저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마켓에서 추천이 그렇게 돼 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색상에다가 사이즈를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다시피 패션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룹핑이죠.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그룹핑을 만들 수 있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마켓 옥션에 패션과 잡화 쪽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인데 HTML 짜거나 그룹핑을 하다. HTML 같은 경우는 이처럼 선택 리스트를 팝업으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늘 제가 이것까지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HTML이라고만 검색해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팝업 링크를 띄우는 소스나 이런 것들 활용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 같은 이러한 태그로 구성을 짜고 이미지에 A 태그를 적용해서 팝업 링크를 띄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태그는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룹핑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 입력형, 추천 옵션을 사용하되 직접 입력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렇게 그룹핑과 HTML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려요. 자, 세 번째는 식품입니다. 식품. 질문 하나 읽어볼까요? 잠깐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요. 현우님께서 질문 주신 거예요. ESM에서 옵션을 설정할 때 옵션의 추가금이 기본 가격의 최대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인데 혹시 추가금이 50% 이상일 때 그룹핑 말고 옵션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우선 1차적으로 질문 주셨던 기본 정책은 50% 이상이었을 때 상품은 같은 옵션을 세팅하기가 어려워요. 네, 물론 추가 구성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이 오버됐을 때 50% 이상의 금액이 더 추가가 될 때는 따로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다른 상품으로. 그래서 그 상품으로 그룹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뒤에서 좀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제가 뭐 프로모션 같은 이런
다양한 활용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현우님. 네,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이렇게 방영되어 있고요. 때때로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100%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웰그리님이 네, HTML 소스 영상 필요했습니다. 네, 소스 영상은 저희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현우님 이따가 제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얘기 해드릴게요. 자, 식품 쪽은 귤이 랭크가 4등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롱패딩 다음으로 12월 달에 귤이라는 키워드가요,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있었고요. 귤 10kg. 귤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20kg, 30kg가 아니고요. 10kg 단위당 묶어서 파시는 게 가장 유리할 거다. 그리고 쌀 같은 거는 몇 킬로예요? 20kg 제품으로 대표 상품을 잡으시는 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키워드가 말해주고 있죠. 자, 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귤을 검색을 해보니까 귤 가장 잘 파시는 분이 요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비땡땡, 한라산 땡땡, 감귤 땡땡 님들이 가장 판매량이 높았고요. 제가 이 세 분의 페이지를 분석해 보니까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로고를 활용하셔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로고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총정백리인데 로고는 사실 이 로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포토샵을 정말 1도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로고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 요즘에 진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죠. 뭐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이러한 다양한 템플릿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무료로 정말 뭐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요, 중간 이상 되는 페이지의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미리 캔버스를 막 들어가서 보여드리기 좀 그러니까요. 네. 아마 미리 캔버스랑 제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분 미리 캔버스에 뭐 리셀러 아니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진 않고요. 보시면은 이런 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템플릿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로고라는 이런 메뉴에 내추럴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템플릿을 쓰게 되면 제가 초정백리라고 여기서 바꿔서 입력을 하고 이걸 저장해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마켓에 귤을 검색을 한 우수 판매자분들이 있죠. 제가 베스트 판매자님들이라고 할게요. 쭉 내려보시면 네, 이 주목할 만한 상품군의 판매자님들이 판매를 좀 잘하고 계시는데 한라산 땡땡 상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접속을 해보시면 네, 한라산 농장이라고 해서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귤 땡땡 판매자님도 들어가 보시면 네,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셔갖고 적용해 주시고 있고, 또 한 분 이렇게 다사모 땡이라고 하는 판매자님이세요. 들어가면 이렇게, 요건 예전 템플릿 쓰고 계신 거네요. 네, 보시면은 대부분이 로고나 디자인 소스를 좀 활용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로고 디자인을 좀 활용해 달라. 자, 두 번째는요, 생산지에 대한 정보 혹은 생산자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전통주를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랑은 이제 친인척 관계이신데 두 부부께서 귀농하셔갖고 전통주하고 식초를 만드세요. 근데 사무실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정말 큰 액자로 이렇게 두 분의 다정한 술 만드시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활용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스토리를 상품 페이지 인트로에서 안녕하세요, 충북 초정리에서 유기가공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는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로고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를 정말 먹거리가 정직하고 정말 진심으로 술을 담고 있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또 이러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형태를 지금 감귤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GIF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급조로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저희 영상 중에
저희 그 전통주 판매 상품 영상 중에 우리 저기 충청대 학생들이 만들어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뭐 과제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갖고 만들어 주신 건데, 제가 그거를 유튜브 영상에 있는 거를 GIF 캠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 때 교육해 드렸는데, GIF 캠으로 이 영상을 그대로 캡처하는 거예요. 지난 방송 때 질문을 주셨죠. 웰그린님이셨나요? 질문을 뭐라고 주셨냐면 GIF로 만든 쉬운 방법 가르쳐 주세요 했던 거죠. 그게 바로 GIF 캠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GIF 캠을 무료로 다운 받으셔갖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캡처가 이렇게 돼요.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G마켓에 등록을 하실 때요, 10MB 이하의 이미지로 만드셔야 돼요. 용량이 높진 않아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저용량 이미지로 GIF를 만드시고 나서 등록하셔야지만 돼요. 타사 같은 경우는 뭐 N사 옆 동네를 보면은 20MB까지는 허용이 되는데요. C사는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죠. GIF가요. 근데 G마켓은 조금 더 저용량으로 만드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시면 도움이 된다. 요 사례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장 잘하고 있는 또 판매자님이 또 식품 중에서 굴을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네, 열렸습니다. 보시면은 이분이 또 GIF를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굴을 따갖고 바로 보여주는 장면. 이게 어렵다고요? 하나도 안 어렵죠. 왜냐? 그냥 앞에 있는 여러분 제품, 식품이다라고 하면 그 식품 뚜껑 닫으시는 거 그냥 모바일로 촬영하시고요. 그 이미지 GIF 캠에다 올려놓고 약 3초 정도만 재생시켰다가 저장하시면 GIF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10메가 정도 돼요. 그럼 그거 G마켓에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생굴 저도 많이 시켜 먹는데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소비자분들이 용량이 많이 올까, 또는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kg라고 했는데 이게 500g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분은 직접 보여주죠. 이거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99.5kg 정도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GIF 캠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많이 쓰죠. 어떻게 쓰냐면 뭐 전통주 판매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지금은 안 팔지만 다 팔아버렸어요.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직접 설치하는 장면들, 이런 GIF 캠,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었던 소파에 움직이는 무빙, 이런 것도 GIF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애견용품 판매할 때 사용했던 카톡 대화창 활용 방법, 요거는 포토샵으로 GIF를 만들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판매에 대한 강점을 보여주기 위한 뭐 G마켓 베스트 1등, 뭐 5만 개 판매 돌파, 만족도 5점 만점, 뭐 이런 식의 임팩트한 부분을 또 GIF로 만들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 이런 것도 잘 하시더라고요. 다른 판매자님 거 보여드릴게요. 네, 정지현님 질문 답변 드리면 컷당 10MB예요. 컷당.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가 GIF를 G마켓의 상세 페이지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호스팅을 G마켓 호스팅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올릴 때 제한이 10MB입니다. 그게 1메가라도 넘어가면 저장이 안 돼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리빙땡땡이라는 판매자님이신데 쭉 보시면 상세 페이지를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보면은 여기도 GIF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베스트 1등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유 없는 1등은 없다 해서 GIF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편안함을 취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더라고요. 네, 페이지를 되게 잘 만드셔갖고 제가 사례로 G마켓 내에서 뽑아온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많이 쓰죠. 실제 제 페이지로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제가 이제 다 팔아갖고 가격을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누가 사면 안 되니까요. 보면은 쭉 내렸을 때, 네, 저는 4가지 종류의 색깔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GIF로 만든 거죠. 왼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아까 보여드렸던 1500개, 15,000개 돌파.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식품 판매자분들이 가장 필수로 하셔야 될 것 중에 또 네 번째는 신선한 재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사이즈와 그리고 포장 단위까지 보여주시고요. 아까 귤 같은 경우는 이 골프공과 야구공을 비교하면서 실제 사이즈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알 크기가 어느 정도로 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선물 포장이 좀 많다 보니까 선물 포장에 대한 형태들 이렇게 깨지지 않게 보내지고요. 그 이후에 신선도를 유지하게 한 부분들, 그리고 조리하는 방식까지도 보여줘야 된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마켓을 보다가 정말 진짜 특이한 걸 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식품 중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딸기 상품인데요. 제가 이건 교육을 준비하기보다는 저희 아이의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딸기를 진짜 사러 들어갔다가요, 이걸 본 거예요. 서량 딸기라고 하는, 이건 딸기의 종 이름인 것 같아요. 딸기를 딱 검색하니까 상품 중에 이러한 피기 푸드땡이라고 하는 판매자님께서 상품을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판매자님이신가? 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생산자분의 따님이신가?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 밑에는 또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부모님을 도와서 재배까지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손가락 개수를 보니까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손가락 개수가, 자 보세요. 여기 손가락 개수가 5손가락이 아니라 6, 7, 8손가락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이분은 AI 이미지를 활용해서 모델 컷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게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우리 판매자님들한테도 모델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높고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저는 이제 강의 때마다 모델을 좀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더 알아보셔야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AI 툴들이 많더라. 그 중에 하나가요, 아까 제가 망고 땡땡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들어가면 왼쪽에 AI를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검색했냐면, 여기다가 농장에서 딸기를 담는 바구니아를 앞에 내밀고 있는 여성 했더니 인공지능 AI가 달리3 모듈을 통해서 이미지를 활성화시켜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아까 보셨던 판매자님들도 이러한 인공지능 이미지, 달리 같은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 참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망고보드도 마찬가지로 유료가 있기 때문에 유료와 약관을 활용하셔갖고 만들어 달라, 이러한 부분까지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생활 가전 쪽입니다. 생활과 가전 쪽 보면은 가장 베스트 상품으로 올라와 있는 게 가습기더라고요. 가습기 중에 가장 집 밖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게 오땡이라고 하는 가습기인데요. 이 가습기 상품에 이 판매자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하나 포인트를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의 문의건 중에요, 가장 많이 문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필터와 관련된 문의였어요. 그 이전에 판매가 워낙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동안에 판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습기라고 하면 가습량과, 그리고 무선 가습기라고 하면 지속시간, 그리고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에 대한 일종의 근거 데이터들, 그리고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점들이 이미 다 담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판매하시면서의 추가적인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의 문의건은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필터의 추가 구매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필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필터는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필터는 따로 어디서 구매하나요? 라고 같은 이러한 문의건들은 당장 이분 걸 보면은 필터 설명이 안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드리자면, 만약에 지금 여긴 필터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하시면
상품 페이지 가장 하단부에 Q&A를 만드셔서 필터가 어떻게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 필터는 몇 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 아래에서 담아 주셔야 되는 거야. 이런 디자인 어렵다고요? 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해놓은 거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이 디자인 어디서 갖고 왔을게요? 이벤트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교육 이벤트 퀴즈는요, 제가 교육 중간중간에 드릴 건데 퀴즈를 맞추신 분은 광고성 임원이 3만원을 드릴게요. 파워클릭과 AI 매출업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3만원입니다. 네, 자주 하는 질문, 이 디자인 어디서 갖고 왔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S님, 이번에님, 네, 물론 템플릿이죠. 근데 어디서 갖고 왔냐? 미리 컨버스, 네, 또 은선님 미리 캔버스. 네, 정답 나왔습니다. 네, 정훈님이에요, 정훈님. ESM 플러스 템플릿이죠. 에디터에 있는, ESM 에디터에 있는 템플릿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ESM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상품 등록에서 노출 정보까지 오시면 이렇게 상품의 이미지와 ESM 에디터로 수정하기가 있죠. 그럼 수정하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페이지를 이미지로 하셔도 되고 텍스트로 미리 캔버스보다 더 좋죠. 네, 더 꾸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런데 여기 보시면 꾸미기 샘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 활용하기 뭐 다양한 거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표 활용하기 중에 여기입니다. 목사에서요 붙여넣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수정하시는 거예요. 필터는 추가로 어디서 구매가 가능한가요? 저희 미니샵에서 필터라고 검색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 주시라는 걸 설명해 드리죠. 정답은 네, 강정호님께 광고성 이메일 3만원 드릴게요. 광고성 이메일 신청은 저희 채팅창을 보시면 올라올 겁니다. 네, 여기 올라왔죠? 네, 신청해 주십시오. 네, 접수해 주시고요. 네, 다음 설명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기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아까 프로모션 연계라고 제가 언급해 드린 게 있어요. 지금 G마켓에서 또 매출이 가장 높은 쪽이 가전과 디지털 쪽이잖아요. 왜냐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G마켓의 1등이에요. 베스트 1등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오늘도 그런지 볼게요. 베스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늘은 좀 랭크가 떨어졌네요. 제가 이거 어제만 해도 랭크 1등이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 상품이었어요. 아마 이벤트로 프로모션 했던 것 같아요. 100원 딜이라고 해서 100원에 응모를 하는 공식 삼성전자의 SSD 총판 판매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100원 결제를 하면 랜덤으로 구매되는 형태를 이벤트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구매하려다가 그냥 교육용으로만 좀 활용해야지 하고 갖고 온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쭉 내렸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사전 판매 알림 신청해서 쿠폰 다운받기라고 딱 들어가면 내가 연계하고 있는 프로모션에 링크를 걸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패션 설명해 드릴 때 링크를 걸면 팝업창이 나왔던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우리의 프로모션과 또는 미니샵과 같은 G마켓 내 페이지로 링크를 가능하다 할 수 있더라. 저도 교육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물론 이게 공식적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HTML을 좀 활용해서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HTML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 제가 소스는 이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에 몇 가지 소스를 좀 적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 장면만 캡처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법까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G마켓에
베스트, 패션, 잡화, 식품, 생활 쪽, 가전 쪽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상품 페이지를 자주 보셔라 라는 거예요. 자주 보시다 보면 베스트 판매자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페이지의 다양성과 포인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HTML을 활용하거나 그룹핑을 활용하는 방식들,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A 상품이 아니라 A, B, C, D, Z까지의 상품들을 같이 판매로 하시면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GIF를 활용해서 실제 이미지를 좀 많이 보여주면서 동적인 부분에서의 활용 방법과 또는 식욕이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먹음직스러운 이미지를 식품 쪽에서도 포함을 시켜서 보여주더라. 그리고 판매자분들이 각 개인 퍼스널 브랜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고들을 다 만드셔갖고, 로고가 물론 더 잘 만드시는 분들은 더 잘 만들면 좋고요. 간단하게 사용되는 무료 툴들도 활용해서 로고를 만들어 주셔서 상단부와 각 이미지 배치에다가 포함시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생산자의 또는 생산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페이지에 놓여주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생활잡화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서 문의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 문의글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많은 중복 문의글들은 Q&A를 만드시거나 또는 FAQ라고도 합니다. FAQ를 만드셔갖고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아래 부분에다가 계속 리뉴얼해서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포토샵으로 하시면 이게 리뉴얼이 계속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마켓 ESM 에디터의 추천 템플릿 활용하시면 텍스트로 바로 지우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처음부터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을 런칭할 때 그 상품이 왜 런칭했는지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고객분들이 원한다. 고객분들의 검색 키워드가 높다. 그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상품들은 파손이 되거나 불편했거나 디자인이 이제는 뒤처졌거나 이런 문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또는 이 상품에서의 고객의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프라블럼이라고 합니다. 그 발견된 문제점을 가지고 고객한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난 진짜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게 바로 어비니티.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걸 사용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불편하셨죠. 문제가 있으셨죠. 라고 내가 대신 자아를 반영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품들의 특장점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상품의 제한은 가격은 이렇고요. 특징은 이렇습니다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내러우는 이러한 분들한테 적합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타겟을 좁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구매하셔라 라고 행동을 게시를 시켜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채워봤거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글씨가 좀 작죠?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확대가 좀 됐나요? 자, 문제 제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습기 같은 경우는 휴대용 가습기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무선의 자유로움, 강력한 문서력을 원하셨죠. 그 전에 있던 상품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압축 파우치를 예를 들었는데요. 해외 갈 때 더욱 많이 늘어나는 짐 때문에 귀국할 때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압축 파우치는 이런 압축 파우치가 나왔어요. 3분의 1의 압축력을 가지고 있어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상품 구성은 이렇고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반 파우치가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 지퍼가 자꾸 고장나셨던 분, 짐이 너무 지저분하게 정리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식품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 누가 만드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소개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품과 상품은 드시는 방법과 설치 방법을 뭘로 사용한다? GIF를 활용해 달라라는 거죠. 부수적으로 인증서, 수상 경력, 고객 리뷰, FAQ. FAQ는 G마켓에 사용할 수 있는 폼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포장 방법과 보관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텍스트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소형 파우치를 드립니다. 2월 한 달간 100분한테만 드립니다. 이게 오픈마켓, 즉 G마켓에서 사용하실 때는 좀 위에 올라가도 돼요. 이벤트로요. 이렇게 하게 되면 딱 16가지 컨텐츠가 나와요. 그러니까 디자인 만드실 때 구성은 총 5가지 구성에 6가지죠. 맨 마지막 행동촉구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컨텐츠의 숫자는 16개의 디자인을 만들고 등록을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딱 정확하게 됐는데요. 설명해드린 게 너무 좀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제가 교육에 남아 계시면 채팅창에 교환을 등록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시는 차 PDF 파일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 링크 한번 클릭하고 아, 1페이지였구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을 필수로 뭘 해주셔야 되죠?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만드는데 참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